자, 2020년 11월 20일 붕어형 해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것저것 좀 방송을 하면서 좀 이 불협화음 같은 게 많았습니다. 뭐 시청자분하고 불협화음이 아니라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의 어떤 그런 석연치 않은 부분, 방송 진행적인 부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럼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걸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 품질적인 부분, 품질적인 부분. 제가 제 방송을 봤던 몇몇 시청자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 보시면 생방을 하게 되면 알람이 가요. 근데 이 알람 기능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오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방송을 봤던 사람들은 알람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방송 오래 봤던 사람들은. 그런데 아직 이 생방송 문화를 잘 모른다거나 유튜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알람을 굉장히 맹신을 해. 여러분들 세상이라는 게 굉장히 허점투성이에요. 살아보면. 정말로. 허점이 난무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제를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세상이 믿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봉식이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빨리 썰 제보하세요. 오늘 그냥 갈 수 없다. 썰 제보해. 빨리 차 세워놓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믿을 수 있는 거 없다고 얘기하면, 아니, 그럼 세상 너무 갑박한 거 아닙니까? 세상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세상 잔인해요. 갑박합니다. 갑박하고 잔인하고 냉정한 곳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마음먹어야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절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냉정한 곳이에요.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은 차갑고 이기적이고 순진한 사람들한테 에게는 특히 가혹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세상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 오래 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겪어본 사람들 알잖아요. 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구됩니다. 그리고 사기당하신 분들 대부분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기당하고 피해 있고 뭐 돈 못 받고 하신 분들 보면 나쁜 사람들 별로 없어. 다 착한 사람들이야. 착한 사람들. 그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있잖아요. 사람을 믿어요. 사람한테 정을 많이 줘요. 정을 많이 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정과 믿음에 사람이 보답합니까? 아니요, 그걸 이용하죠. 아, 얘 순진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굳이 돈 안 갚아줘도 돼. 얘한테 등쳐먹어도 괜찮아. 어차피 얘는 자기한테 등쳐먹어도 자기가 사기 당했는지, 농락 당했는지도 몰라. 실제로 여러분 그렇거든요. 막 사기 당해놓고도 자기가 사기 당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그런 어떤 나쁜 사람들 노름에 당했음에도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믿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 자기만의 착각이거든요, 진짜로. 자기만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겪는 이 세상, 이 사회라는 것은 절대로 그 순수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럽다고. 더러워요. 꼭 여러분 있잖아요. 손에 더러운 거 묻혀야 더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손에 더러운 묻히 겉으로 드러난 더러움이면 뭐 씻으면 그만이잖아. 근데 겉으로 드러난 더러움보다는 속에 정말 이 비열한
냉정한, 이기적인 이 더러움이 굉장히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마음먹어야 마음 편한 거야. 여러분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보면 그 조폭 영화 중에 그 비애라는 거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남자분들. 그 인기 많았거든, 남자들한테. 조인성 씨 나온 영화인데 조인성 씨가 그 황희장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인정받으려고 그, 그 사람이 시키는 건 다 해줬잖아요. 다 해줘가지고 인정받는데, 그, 결국에는 이제 일이 꼬여버리잖아. 자기 인생이. 누구한테 꼬이냐 하면, 정말 친했던 그 고등학교 동창한테. 이 동창집에 자면서 그 사건의 발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정말 친구가 얘기했으면 이제 그걸 묻어줘야 되는데, 역으로 그 친구는 이제, 그 속 얘기를 이용해서 영화 스토리를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영화를 통해서는 실제로 알려지면 안 되는 내용인데 친구는 자기가 이제 뜨고 싶다는 이유로 그 영화를 시작해가지고 유명세를 떨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역할을 했던 남궁민 씨 이미지가 완전 안 좋았어요. 지금도 남궁민 씨 그때 요거도 보고 있잖아. 비어라는 거리에서. 아무리 친구가 좋았던 사람이라 하더니 사회 바닥에서 만나면 얼마든지 이기적이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사회라는 곳이에요. 그 영화가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영화가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가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었던 친구마저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영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비열한 거리 그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 근데 이게 그 영화에서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허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허구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는 그거랑 비슷한 것들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하는 것들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보면 그 배신당했던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럼 누구한테 배신당하냐?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의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해요. 생판 처음 본 사람한테 우리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주는 사람들은 오래 봤던 사람들, 오래 정을 나눴던 사람들, 오랫동안 같이 했던 추억이 있는 사람들, 나의 어떤 유년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사람들, 아니면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배신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 바닥에서 만나면. 왜냐? 그럼 왜 세상 바닥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없는지 아십니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믿지? 붕어 형 왜 믿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믿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유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자, 이 세상 바닥은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믿음에 하는 경우는 보통 이게 돈하고 얽힌 경우가 많아요. 돈하고. 돈과 관련된 것들. 사업과 관련된 것도 돈이죠. 돈 빌리는 것도 돈이죠. 직업 건 것도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돈이에요. 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자본주의입니까? 극자본주의죠. 극자본주의. 극자본주의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 물질 만능주의. 이거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걸 맹목적으로 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몇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몇 푼이라도 더 이득 보려고.
그래서 막 주식에 막 미쳐있고, 부동산에 미쳐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서울에 뭐 대출 못 받는다 하니까 막 굉장히 빡치고 막 맨날 하나 있고, 어떤 게 주식이 더 오를까 막 계속 생각하고, 돈에 대해서 그렇게 좀 집착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극자본주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맹목적으로 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엄청나게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닌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돈 벌고 살잖아요. 직장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뛰어드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 뛰어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야 되나? 돈을 벌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뭐 나라에서 해주는 거 있습니까? 땡겨나픈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나라에서 혜택을 보려면 세금이라도 내면서 나라 일조해야 돼요. 그 세금 뭐 어디서 나옵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돈을 벌면서 이 돈에 이제 이 돈이라는 가치를 느끼고 하면서 누군가는 내 돈 누릴 수 있는 거야. 누군가는 내 돈 누릴 수 있고 나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돈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의 직업을 노릴 수도 있고 상대방의 사업을 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친구끼리 아니면 뭐 애인끼리 뭐 부모끼리 이렇게 왜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죠. 뭐 좀 살인 사건 같은 거 그런 것 뉴스로 접하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인 동기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치정이에요. 치정. 친구, 애인, 부모 사이 정과 관련된 것들 이게 월등하게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아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아는 사람들. 근데 이 범죄들이 내면을 잘 살펴보면 원인이 이거예요. 돈.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한테 배신하고 팽당하고. 뭐 보통 그런 것도 많죠. 뭐 부모님한테 자꾸 돈 달락하니까 자식으로서 부모님 내 자식이고 내가 이제 말아드리니까 이 정도 해주겠지 했는데 얘가 맨날 돈은 주는 족족 다 날려먹고 노름 쓰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 돈 안 주죠. 돈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앞으로 난 돈 달라고 하지 마라. 길 가서도 아는 척 하지 마라. 앞으로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신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빡쳐가지고 뭐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거죠. 그 공공의적도 여러분 그 영화에 보시면 공공의적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의적 보시면 그게 실제 사건이거든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이제 이성재 씨가 그 사이코패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좀 그 돈 좀 달락하니까 아버지가 그 보육원에 다 주기로 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 이제 부모님을 이제 결국엔 이제 죽이잖아요. 근데 가족이라 하더라도 믿었고 배신하면 변할 수도 있고 돌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있어요. 부모님이라면 좀 해주시겠지. 친구라면 해주겠지. 뭐 애인이라면 뭐 해주겠지.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하거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겪어본 결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바닥은 이미 돈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돈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이미 일상화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고,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사회가 냉정하기에 돈 없으면 대우 못 받아요. 돈이 없으면. 돈을 써야 될 때 돈을 못 쓰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맨날 뭐 친구끼리 모이는데 맨날 얻어먹고 해요. 과연 나를 친구로 생각할까요? 친구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매야 되는 뭐 돈이 있는데 그 돈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나를 사람으로 볼까요? 만약에 내가
자취 생활을 하는데 월세가 계속 밀려 있어요. 그 월세 못 내는, 그 집주인은 그 월세 못 내는 세입자를 과연 사람은 생각할까요? 사람은 생각 안 하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어? 사람 고시 못하는 사람은 보죠. 돈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돈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말이죠.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무조건 적용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제 경험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게 있잖아요. 아, 내 주변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아,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아, 이 갑박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아, 이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사람 어떻게 내가 여기서 생존하지, 대한민국에서? 아,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차라리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한테 굳이 기대할 필요가 없구나. 동정을 줄 필요가 없구나. 누구한테 시간을 막 이렇게 베풀고 관용을 막 지나치게 베풀 필요가 없구나. 누구한테 꼭 잘해야 될, 막 지독하게 잘해야 될 필요가 없구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을 안 주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애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악착같이 악바리 정신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굽신거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들을 믿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솔직히 이거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사람들 믿고 의존하고 뭐 주변 사람이 의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뭐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커요. 이 사람들하고 알고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도움받을 게 있으니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신세질 게 있으니까. 이게 좀 굉장히 큽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만약에 내가 뭐 잘 곳이 없다. 그럼 친구집에 가가지고 야 오늘 좀 신세 좀 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막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하면 막 오히려 막 우울하고 막 암울하고 막 좀 안 좋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나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더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저는 이게 저한테는 나는 긍정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믿고 하면 어떤 게 안 좋냐 하면 내가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한테 잘해줘요. 어떤 식으로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나랑 이제 정을 나누고 아는 사람.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웬만하면 제 방송에서는 제가 호칭을 다 똑같이 씁니다. 형, 동생 안 해요. 형님 아니면 그냥 동생 이렇게 부르는 거 맞습니까? 제가 님들이 형님 부르고 해도 제가 웬만하면 동생으로 안 합니다. 나이가 적든 어리든 간에 다 존칭을 씁니다. 똑같이 대합니다. 이렇게 대하는 이 믿음의 기초는 뭐냐 하면 저는 솔직히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믿어요. 온라인에서. 안 믿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누군가한테 막 엄청나게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했으면 여기서 뭐 이제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에 대해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뭐 관심도 안 쓰고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했겠죠. 사람들 대할 때 객관적이지 못하는 거죠. 주관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일상생활로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뭐 나랑 우리 집안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하고 뭐 아무 연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팔은 안쪽으로 굽잖아요.
난 그게 정말 싫었거든요. 사회생활 하면서. 팔은 안쪽으로 굽는 거. 똑같은 잘못을 해도 저 사람은 넘어가고 나는 호되게 혼내고.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뒤지게 혼내고. 그런 것들. 아니 똑같이 잘못했는데 난 잘리고 저 사람 남아있고. 그런 것도 정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싫었어요. 싫었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줄이야. 이래서 세상이 참 공정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 적어도 내 방송에서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똑같이 봐요. 웬만해선 저 사람들이 얘기를 막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대화하는 내용을 똑같이 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 누군가한테 믿음을 주게 되면 특정 누구한테만 관심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 똑같이 대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것보다는 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굳이 누군가에게 지독하게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막 누군가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막 저 사람한테 막 아부하고 막 이렇게 수그리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왜 그래서 이 사람한테 믿음을 심어주고 하면 내가 나중에 도움을 얻지 않을까? 나중에 신세 좀 짓지 않을까? 좀 이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까? 누군가를 막 그렇게 막 소위 말해 막 치켜 세운다거나 드높여줄 생각이 없어요. 똑같아요. 애초에 이 사람한테 일단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 생각하는 건 나름인데, 저는 이게 마음 편합니다. 지금 나이 먹고 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믿지 마세요. 믿지 마요. 믿음이 배신하는 경우가 난 더 많이 봤어요. 믿음에 보답하는 경우보다 배신당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어. 근데 그 배신의 대가가 너무 커요. 그 배신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막 이게 막 그냥 데미지 입는 정도가 아니라 뭐 누구 사이가 갈라진다거나 극한의 상황에 치닫는 경우도 좀 보다 보니까 애시당초 안 믿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맨 처음부터 이렇게 믿을 수 없다, 믿지 마라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 많이 대하고 겪으면서 저도 사람에 대한 상처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애시당초 안 믿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이 마음을 이제 와서야 이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인생을 겪으신 분들, 세월의 풍파를 겪으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하실 것 같습니다. 뭐 100% 이렇게 공감 안 된다 하더라도 아무튼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상처는 본인만 겪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